그래서 섹시라고 얘기를 기가 합니다. 막히네. 방송국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핵교정의 땡땡땡 시간입니다. 오늘 전기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 주소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수강생의 자세가 굉장히 올바른 것 같아서 오늘 강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열공 준비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림대비례 자동차학부 김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시작된 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내연기관차하고 역사하고 비교해서 길다고 생각되세요? 짧다고 생각되세요? 훨씬 짧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했으니까 2010년 정도, 한 15년뿐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160년 이상이 됐어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1834년에 전기차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인 테슬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 하게 되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빼놓고 원래 4가지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섹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SEXY. S 모델, E는 뒤집어져서 모델 3, X는 모델 X, 모델 Y. 그래서 섹시라고 얘기를 기가 합니다. 막히네. 방송국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기억이 나죠, 모델.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급진전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토타입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런 차를 몇 년 이내에 만들겠다 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게 미국 시장이니까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안 되죠.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고급차로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나왔던 테슬라 차량 하면 모델 S와 모델 X, 거링도 이렇게 올라가죠. 날개 올라가는 거. 그거 보고 뭐 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고급차입니다. 또 한 가지는 18650, 우리가 말하는 손가락만한 배터리입니다. 8,800개를 직병렬 연결을 해서 자동차의 배터리 플랫폼으로 썼어요. 그래서 고성능이면서 배터리 가격은 좀 싸게 만드는, 이게 통했습니다. 이런 꼭지가 뭉쳐지면서 테슬라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하십시오. 이 전기차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그 환경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석유 자원 자체는 땅에서 캐는 건데 일단 연소라는 게 불 떼는 거거든요. 그럼 배출가스 나와요. 그래서 DPF니 뭐니 막 배기 저감 장치 낀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나옵니다. 전기차는 차 자체는 무공해라는 얘기죠. 지구 온난화 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이게 넷제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세계 국제사회에서 2035년 정도를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보통 합니다. 대한민국도 선언을 안 했지만 2035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 전기 에너지를 무공해로 만들어내야 돼요. 충남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서울에 쓴다. 서울은 안 나오겠죠, 전기차에서 쓰니까. 근데 이 당진에서는 석탄화력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 만들 때 여기서 뿜어져 나오죠. 전기차는 간접적인 오염원인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R&D를 통해서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해야 되는 충전기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어리들이 졸라매고 해야 될 겁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심지에 수전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더 깔지 못한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수전 시설을 늘리는 몇 억의 공사를 통해서 변압기를 하나 놔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어떤 좀 조언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이 소규모 ESS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낮에 여유 있는 이 잉여 전력을 이용을 해서 조그만 ESS에다 자동 충전시키는 거죠. 그 충전된 거를 저녁 때 와서 전기차가 왔을 때는 소규모 ESS에서 자동으로 몇 회씩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배선을 다 바꾸지는 않더라도, 또 모바일 충전기라 그래서 송전선을 다 깔지 않고 그 영역을, 그 거리를 모바일 충전기가 메꿔주는 방법, 또 소형 ESS가 설치돼서 그게 충방전을 통해서 역할을 해주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얼마 전에 베이징 모터쇼 있었죠.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하고 했었으니까 오면서 다들 얘기가 뭐냐면 딱 두 글자래요. 공포. 그 공포가 뭐냐? 중국 전기차의 수준 자체가 올라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CATL, LFP 배터리에 대해서 중저가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BYD 자체 배터리도 만들지만은 여기서 만드는 전기차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동급의 이 전기차에 비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이 싸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 중국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공포감을 자아낸다는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의 품질, 수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차가 몇 대 판매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 포함해서요.
몇 천만 대가 팔리죠. 그죠. 약 8천만 대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판매된 전기차가 1,500만 대.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차의 반이 중국 시장이에요. 예년 6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이 원래 전기차 업체가 몇 개 있었다고 생각해요? 10개? 100개. 500개였어요, 500개. 500개요? 뿌려놓고요, 쫙 올라오죠. 쫙 올라오면 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네거티브 정책이죠. 경제화시켜서. 나중에 중국에서의 전기차는 10개에서 20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유가 그럼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게 역시 환경적인 부분들이에요.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차를 팔 때 속량제 개념으로 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연기관차 배기량이 클수록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벌금이 더 크거든요. 근데 거기를 뒤섞는 방법이 뭐냐? 전기차 무공해니까 제로잖아요. 이걸 집어넣으면 반으로 다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필연성은 의무화에 대한 것들도 있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경쟁력 측면에서는 글로벌 넘버원, 퍼스트 무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평가를 받으면요, 현대차 그룹 같은 데가 없어요.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 3년 연속된 게 대한민국 현대차 그룹뿐이 없습니다. EV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9, 기아 이런 것들이 올해의 자동차 선정되고 주요 핵심 평가들 보면은 전기차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기차가 어느 국가냐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나 수소차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상을 휩쓸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의 점유율이 10%고요, 유럽이 11%입니다.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미래의 전략에 대한 융합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가 지역적으로 뭐를 요구하는지를 잘 캐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묶어가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타사 또 타국 대비 반가운 업선 전략을 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7화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8화 인프라에 대한 것들, 시스템에 대한 것들, 국내의 어떤 충전과 전기차의 시스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종이 땡땡땡 끝났습니다. 네.